지금부터 현장 Q&A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현장 스태프분께서 마이크를 가지고 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린몬스터 류뜸 유저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스킬 효과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력 분석실이라고 이제 개편이 돼서 그쪽에서도 이제 운영진에서 검증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스탯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이제 우리 유저가 생각했을 때는 리그 모드와 대전 모드와 클럽 대전 같은 경우의 결과가 동일한 뭐 스킬이나 구성에 있을 때도 뭐 경기를 붙었을 때 차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의문이 가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저희가 전력 분석실을 이용을 할 때 단순히 그냥 그 상위 레벨의 그 상대방 투수는 그냥 스킬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상대방이 개척자를 상대를 했을 때 어떠한 스킬을 받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의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전력 분석실에서 상대방 팀의 스킬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가지고 전력 분석실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은 뭐 투수 같은 경우는 뭐 슬로우 스타터나 골드 스킬을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이 투수에 이만큼의 타자 성적이 날 수 있겠구나. 수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타선의 스킬에 대해서 이 정도의 공격치의 방어를 이 정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전력 분석이 좀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쪽에서 개편 의향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분석실 같은 경우에는 그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스킬을 선택하고 스탯을 조율해서 그 수치를 볼 수 있는 그 부분도 지금 기획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랭킹 대전이나 뭐 클럽 대전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상 그 상대하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상대하는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이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겠다 싶어서 이제 전력 분석실에 똑같은 계정과의 대결을 통해서 그냥 내가 이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덱이 맞춰졌구나를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기능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스킬들이 정확하게 어떤 효과를 주는가, 저희 스킬 툴팁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스킬이 명확하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유저분들이 조금 그 어려워하는 게 또 테스트하면서 나오는 재미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기서 저희가 이제 그 배려나 생각이 좀 부족했고요. 예, 전력 분석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그 스킬 효과나 이런 것들을 또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전력 분석실을 통해서 유저가 세팅한 환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저희 추가를 하기 위해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추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력 분석실 하면 제가 어떤 의미로 저희가 넣냐면은, 저희가 RPG 게임들이나 뭐 예를 들면 와우를 해보셨던 분들은 거기서 이제 허수아비 때리는 거 있잖아요. 약간 실제 레이드의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무슨 장비를 찼을 때 허수아비를 때렸을 때 내가 DPS가 얼마 나오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넣었고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뭐 거의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에 가깝게 유추할 수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전력 분석실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전력 분석실은 지금 뭐 스킬에 대한 변수가 저희가 게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실제 랭킹 대전이나 클럽 대전에서의 이제 일어나는 이제 결과보다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전력 분석실에서 좀 더 정답에 가까운 그 힌트를 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정답을 줬을 때 과연 유저분들이 재밌어 할까에 대한 또 고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게임들을 보면은 레이드를 그냥 계속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 공략하는 또 재미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정답에 가까운 힌트를 주기 위해서 개선을 할 거고, 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모든 걸 다 알았을 때 또 재미가 또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뭐 하는 마음에 추가 좀 말을 좀 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클럽의 나다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3개월마다 이제 구매하는 자팀 시급팩 같은 경우 투타 선택이 되어 있지만 중복 선수를 얻었을 때 상실감이 좀 많이 큽니다. 그 패키지 하나에 대한 가격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 선수를 얻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개선책으로 클럽에서 조합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커셔를 넣어서 커셔를 넣는 경우도 많고, 혹은 그런 중복 시스템에 대한 좀 개선이 안 돼서 혹시 그 팀 시그 조합에서 개선책으로 투타 선택 X 시그나 혹은 스페셜 팀 시그 같은 걸로 제작을 해줘서 이 부분에 대한 완화가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중복 참 그 멘탈 좀 나가죠. 저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팀이 이제 그 볼티모어인데, 볼티모어에 이제 제가 마차도 중복을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뭐 같은 연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마차도 프라임 한 4개인가 5개 있고, 그 구단 선택 시그를 살 때 마차도 중복에 제가 멘탈이 나가서 아 이거 천장을 개인적인 욕심에 천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나 막 이렇게 좀 고민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마침 저희가 이제 그 스페셜 시그 선택팩이라는 게 얼마 전에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게 이제 뭐 아까 제가 발표한 내용처럼 선수 수급 관련 개선에 대해서 일환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이제 시즌 패키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제 뭐 중복을 절대 못하게 하는 장치는 아니지만 이보다 나은 좀 선택지를 주는 형태로 아마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만약에 천장이 확실히 존재하고 그게 이제 중복이 안 나오게 한다면은 모든 구단주 분들이 그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은 모두 선수들 다 얻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고, 이게 그럼 과연 또 즐거워질까? 분명히 다 가지고 싶어 하지만 나만 가졌을 때가 재밌지, 이 사람도 갖고 저 사람도 가지면 또 재미가 없는 게 또 게임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복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유저분들한테 스트레스로 안 다가가게, 이게 항상 그렇지만 실패가 있어야 성공했을 때 기쁨도 있는 거고, 계속 성공만 있으면 이 성공의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뭐 아까 저기 클라우드 나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기 중복에 대한 고민은 완전히 해결을 해준다라고 대답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이미 계속 조금씩 개선을 되고 있고, 만약 그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클럽 제작소에서 이제 재료로 들어간 거는 최소한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계속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면은 이번 시즌 패키지부터 이제 구단 선택 그 시그니처 팩이 구단 선택 스페셜 시그니처 팩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또 아이템이 등장할 거니까 뭐 좀 지켜봐 주시고 계속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티에 있다가 요번에 고트하고 합병해서 얼티앤 고트의 타일런트를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강화를 하다 보면 수치가 있는데 130과 135, 140 뭐 이렇게 수치를 강화를 하다 보면 추가 효과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뭐 2단위에서 추가 효과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5단위에서 추가 효과가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스탯이 뭐 1, 2, 3, 4, 5로 올라가지만 이게 1에서 3을 넘어갈 때 뭔가 좀 더 알파가 붙는다, 약간 이런.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수치에서 추가가 붙는지 궁금해서. 네, 그 스탯 자체는 그런 네,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알파가 붙는 건 없고요. 스탯 수치 1 하나당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그냥 스탯은 스탯으로 있고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거는 스킬들의 추가 효과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토네이도 클럽의 운수르라고 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준비하신 거 아주 좀 만족하는 편이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들이 이제 몇몇 개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우선 질문 좀 드릴게요. 우선 마스터 리그가 시즌별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22 시즌부터 28 시즌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시즌, 그 상위 시즌을 갈수록 이제 보상 이제 확률이 이제 좋은 아이템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잖아요. 우선 저는 리그를 아주 많이 돌렸고요. 28 시즌까지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 다 했는데 결국 현재 저는 22 시즌과 24 시즌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체감이 조금 덜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상 상자를 아무래도 낮은 단계에서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보상 상자가 또 더 좋은 확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기획했던 의도랑 좀 많이 다른 편이 아닌가요? 예를 들면 탑게임 같은 경우 고렙 상태에서 이제 많은 유저들이 현질과 이제 다양한 아이템을 써가면서 고렙에 사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그죠? 근데 지금 구인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 체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오히려 이제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 봐도 아주 무방하죠. 저 같은 경우 저는 전력이 한 125 넘는 상태인데 빠른 진행을 돌리면 보상 상자 한 개도 못 얻을 때도 있어요. 꽤 잦은 편이고 한 개, 두 개 얻으면 일반 카드, 브론즈 복권. 그리고 이제 오토, 공오토 이제 풀로 구회가 풀로 돌리면 4개, 5개. 그래봤자 뭐 브론즈, 팩. 그럼 전혀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실제로 아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계를 보셔도 27, 28 시즌 돌리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은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유저가 쓰지 않는데 필요 없는 사냥터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트레이너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레이너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은 위로 3단계의 마스터 리그가 난이도가 뚫릴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들 알다시피 그 마스터 리그에서 예를 들면 한 22, 23은 좀 돌기 좀 수월한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돌지만 대부분의 유저들은 거기서 좀 살아남기 좀 힘든 그런 전력을 갖추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분명히 아이템의 뭐 보상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그 획득되는 보상 상자의 개수에 대한 난이도 때문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로 올라갈 고전력 유저분들이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오랜 동안 좀 방치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트레이너 시스템이 들어가면은 이게 또 새롭게 난이도도 뚫리고 이 트레이너는 이제 난이도별로 조금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좋은 트레이너가 나오도록 디자인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확률 페이지에서 리그 보상 상자 관련된 이제 확률을 공개를 할 건데 거기 보시면은 뭐 확률이 점점 좋아지긴 하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보상 상자를 더 얻는 게 낫지 위로 올라갈수록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추가 이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을 될 거고 이제 트레이너를 획득하게 되면은 그 밑에 계신 분들도 트레이너 때문에 전력이 좀 상승돼서 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은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고 전력 유저들이 좀 사냥할 수 있는 사냥터도 마련이 될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또 전력을 또 올려서 못 돌았던 뭐 리그 마스터 모드를 단계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지켜봐 주시면은 좀 잘 그 말씀해 주신 부분 꼭 명심해서 신경 써서 이 부분을 부합하도록 업데이트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10 정도 되는 엔젤스 덱을 지금 따로 키우고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리그를 28 시즌을 돌지 못하는 전력이라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확률상에서는 어쨌든 리니어하게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게 체감되는 난이도 대비해서 좀 보상이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 쪽 공개를 하면서 좀 뭐 상위를 또 뚫는 과정에서 좀 보상 확률들을 조금 더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좀 밸런싱적인 고려들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더독 클럽의 부클렌장 포사다라고 합니다. 그 일시그나 그 자시그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으로 새로운 시그니처 선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레전드나 슈프림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중복일 때 그냥 일반 카드와 동일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좀 조합해서 그 새로운 시스템 개편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복의 이슈인데요. 그 레전드
저희가 이제 저희 게임이 이제 서비스한 지 꽤 오래되다 보니 지금 뭐 고 오버롤 유저 분들 혹은 이제 그 과금력이 되게 좋으신 분들은 뭐 이미 레전드가 되게 많으신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레전드 조합에 대한 요구도 이제 서서히 뭐 나오고 있고, 슈프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판매 횟수 한 달에 뭐 10번씩 사고 뭐 이렇게 되는 따라서 그 꾸준히 과금을 하시는 분들은 슈프림도 중복이 이제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고 이제 좀 최상위 유저들을 위한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뭐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뭐 차차 많은 유저분들이 따라오면은 자연스럽게 요구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환경이 바뀌고 이러면은 고려해야 될 시점이 분명히 생기고, 지금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전드 조합이나 슈프림 조합도 저희가 뭐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서, 이거는 솔직히 결정의 문제지 뭐 구현하기 어렵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보유 현황과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게 진짜 딱 만들었을 때 그 모두를 만족하고 시너지가 나고 이 컨텐츠를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것도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추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스템적인 부분은 PD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이게 사실 시스템으로 들어갈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를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사업 쪽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게임 내에 바로 넣었을 때는 뭐 레전드 조합이 바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좀 고전력 유저분들이야 당연히 좀 중복이 그동안 쌓인 게 있으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저전력 유저들이나 신규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 하나 구경도 못했는데 조합을 넣고 이게 쓰지도 못할 콘텐츠를 왜 넣냐, 이거 할 바에는 딴 거 해라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를 단기간에 좀 짧게씩 끊어가면서 이벤트 같은 방식으로 좀 필요 없는 불필요한 카드들을 소진을 하면서 대신에 그걸 통해서 다른 카드를 얻을 기회를 드리고, 또 여기서 이제 소진한 카드들은 저전력 유저들이 받아가면서 좀 더 상생하면서 밑에 유저들이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는 쪽으로 이벤트를 좀 기획을 하고 있고요. 네, 요거는 뭐 상반기 중에 제공 드린다라고 약속은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올해 한 3분기쯤 네, 잘 기획해서 좀 누수 나는 부분이나 좀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 없도록 잘 기획해서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준비가 되면은 네, 별도 공지를 통해서 상세 내용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티앤 고트 주라드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과금력을 가지고 있다고 감안을 하고 질문을 좀 해볼게요. 슈프림 패키지가 나오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저스나 양키스가 아니더라도 그 포지션에 이제 고스탯 선수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 하나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게임의 어떤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시그니처 카드에 대한 어떤 낭만이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저희의 비교가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저희가 스탯을 기준으로 슈프림 카드를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의 고스탯 시그를 운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아직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랭킹 대전이나 클럽 대전에서 제가 공격을 할 때는 당연히 명시된 장점에 의해서 제가 장점을 받는 건 맞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가 공격하는 것보다 방어가 중요할 때가 꽤 잦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게 자기 팀의 시그니처 고스탯 카드가 효율이 좋은지 혹은 슈프림 카드가 효율이 좋은지에 대한 저희가 지금 명확한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조금 더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조금 뒷받침되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할 때 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탯이 높은 시그니처 카드, 그 다음에 레전드, 슈프림,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최상위 카드이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슈프림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쪽짜리로 약간 기획이 좀 어느 정도 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격 시에 장비랑 컨디션 드림 그룹 팔았을 때 가장 높은 스탯을 가지게 되게끔 디자인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레전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강화된 레전드 스킬을 가질 수 있고 스킬 작업을 하기 굉장히 수월해서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팀 스탯 높은 이제 자팀 시그는 스탯은 정말 높은데
수작하기가 정말 난이도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활용 빈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혹은 특정 카드를 버프하거나 이런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기획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스탯의 효율 구간이 위로 갈수록 조금 떨어지게 이제 디자인이 돼 있는데, 이 구간의 효율을 조금 개선하면은 상대적으로 스탯이 높은 카드들이 이제 그 조금 더 좋은 효율을 내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슈프림 같은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공격 덱이나 뭐 홈 어웨이 덱을 구분을 해준다면은 뭐 공격할 때는 슈프림 카드를 쓰고 방어할 때는 빼고 쓰고 해서 슈프림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뭐 특정 스킬을 예를 들면은 슈프림의 장점은 이제 그 30레벨까지 올릴 수 있어서 강화량이 참 어떤 카드보다 강화량이 많이 붙는 장점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강화량에 비례하는 뭐 스킬을 이제 새로 만들면은 이게는 슈프림이 썼을 때는 효율이 좀 좋게 해서 슈프림은 이 스킬셋을 해서 슈프림을 이제 또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지금 말씀해주신 주라드님처럼 저도 자팀 시그를 참 좋아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저도 이제 게임을 오래 하다 보니 레전드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선뜻 이제 효율을 생각하면 바꿔야 되는데 선뜻 좀 바꾸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히 야구 게임에는 이 팀덱에 대한 이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사람들은 효율을 쫓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낭만을 쫓는데 이 중간을 참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밸런스는 일단은 진행을 해보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쏠린 것 같으면은 상대편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레전드가 너무 잘 쓰이고 있다는 판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레전드를 저희가 너프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스탯 밸런스를 개선하게 되면은 스탯 우위에 있는 카드가 어느 정도 상향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킬 맞추는 난이도가 쉬워지면은 또 반대로 좋은 시그가 또 난이도에 의해서 또 효용 가치가 좀 높아지고, 이런 게 또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켜봐 주시면은 어느 한쪽으로 좀 잘 안 쏠리게 하면서 이 세 개 카드가 잘 쓰일 수 있게, 좀 어떤 카드는 이거는 뽑아도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을 또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뭐 베이브루스나 사이언 같은 슈프림 팩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라이선스를 메이드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꽤 오래 걸렸고요. 사실 이게 될지 말지에 대한 조금 물음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그보다 더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카드를 저희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었고요. 뭐 어쨌든 이런 카드들이 수집 요소로서 기능하는 건 좋은데 어떤 고스탯을 위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좀 경계를 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자팀 블랙 다이아 시그들이 좀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유저분들이 원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일 수도 있어서 향후에 좀 많은 의견들을 뭐 카페를 통해서나 계속 주시면 사실 저희도 이제 다음에 뭐 자팀에 대한 베네핏을 조금 더 올린다든지 혹은 슈프림이 조금 더 많은 라이선스를 가져올 수 있다든지 해서 좀 방향성이 바뀌게 되면 또 그에 맞춰서 또 기획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게리콜과 에런 저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블랙 다이아몬드가 출시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전부 올 불달을 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블랙 다이아를 쌓아두시는 분들도 많았고, 물론 고스펙 유저분들이겠지만 신입 유저분들도 만약에 내가 빠르게 강해지고 싶어서 커리어 로우로더라도 블랙 다이아몬드를 강화를 해서 했다가 플레이 중에 커리어 하이 선수를 얻었을 때 이 업그레이드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혹시 스타를 사용해서라도 환수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혹은 블랙 다이아 남는 거로 따로 사용처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남는 블랙 다이아몬드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블랙 다이아몬드를 하루에 몇 개씩 캐시는지, 그리고 몇 분이 이제 되게 블랙 다이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도 이제 틈틈이 체크하면서 저희가 이 다음 단계를 언제 나아갈지에 대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지만 이제 교환소라든가, 그리고 이제 다음 트레이너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그 이후에 나오는 또 성장 컨텐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블랙 다이아몬드 남는 것들이 이제 소외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 발판으로 만들기 위한 기획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저희가 충분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제 교환서를 넣은 이유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필요 없는 아이템들, 그거를 이제 좀 그냥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좀 더 좋은 그냥 필요 없는 아이템을 어느 정도 쓸모 있게 만들어서 여기서 그냥 다 소모해라 이런 취지로 만들었고요. 블랙 다이아몬드 조각도 이제 교환소 형태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조각으로 살 수 있는 전용 상점으로 저희가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는 뭐 좀 되게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블랙 다이아몬드 조각이 그렇게 남도록 계속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블랙 다이아몬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뭐 스타나 재화를 소모해서 이렇게 바꾸게 하는 쪽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능은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 블랙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사용되는 거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초반부에 부족해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컨텐츠 지금 신규 유저 가이드 개선 쪽에서 블랙 다이아몬드를 좀 더 그 가치 있고 좀 더 고려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가이드 미션이 좀 고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초반부에 좀 블랙 다이아몬드를 잘 사용할 수 있게 안내를 잘 해드려서 그 부분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 자체는 이제 리그 모드를 계속 돌면서 획득할 수 있는 그 기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블랙 다이아몬드를 다 맞춰놓고 이제 새로운 선수가 나왔을 때 그냥 빼서 넣겠다, 이것보다는 이제 꾸준히 리그 모드를 돌면서 획득하는 거가 좀 더 재미있고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네이도 클럽의 신시내티 팀을 운영하고 있는 치킨 사우나라고 하고요. 제가 여쭤볼 부분은 이제 스탯 밸런싱을 통해서 이제 여러 활용도를 이제 기획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저처럼 비인기 팀이나 아니면 저희 팀이 이제 스탯상으로 보면 이제 한 중간 정도 되는 팀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아래에 계신 다른 비인기 팀 덱분들은 앞으로 자식을 맞추게 되더라도 스탯에 대해서 한계를 인지하고 그냥 감성으로 게임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일단은 저희 게임이 저희가 가상의 상상의 선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실제로 강팀과 약팀이 이제 존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이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는 노력은 그 팀의 빵꾸난 포지션에서 최대한 채울 수 있는 선수를 이제 확보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는 매번 약팀을 체크해서 약팀한테 이제 버프를 주는 방법도 있을 건데, 이거는 좀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뭔가 좀 낭만이 좀 없어지고, 그냥 모두가 또 비슷한 뭐 그냥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라 또 기계적으로 이제 난이도를 맞춰야 되는 이제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가 이게 효율을 맞추느냐 야구의 감성을 맞추느냐 이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신시내티 팀 뭐 마찬가지지만 저도 볼티모어를 하는 입장으로서 저도 이제 빵꾸난 포지션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뭐 이거를 진짜 볼티모어 상위 뭐 하위 팀은 뭐 올스탯 1위나 2위나 이런 뭐 추가 버프를 주기적으로 뭐 라이브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걸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도, 이것 또한 극복하리, 내가 이거 모르고 이 팀 선택했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거는 약간 감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제 맞출 생각은 없고, 최대한 앞으로 추가되는 선수들이나 이 팀 선수가 좀 부족하니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리고 개별 선수 우리를 계약할 때 조금 부족한 포지션이 있는 팀에서 이 선수를 넣었을 때 이 팀에 되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를 좀 우선순위를 많이 둬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한다고 이제 그 선수를 이제 우리가 쉽게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참 야구 게임하는 감성으로서 힘든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게임 말고도 이제 KBO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쑥스럽지만 롯데 팬입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가 덱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뭐 20년도에 스트레일리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감성에서 봤을 때 내가 이 팀을 사랑하지만 이 팀이 약하다. 근데 이 팀에 특수 카드가 있어서 이제 매번 월드 시리즈 나가는 다저스나 휴스턴 뭐 이런 대기업 팀이라고 할까요? 이런 팀과 같은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거기서 약간 좀 야구 감성이 조금 안 맞다고 판단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강한 팀은 게다가 저희가 좀 라이브 위주에다가 그 은퇴 선수가 발생하면 계약이 끝나서 선수가 사라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시즌에 좋은 성적을 올린 팀이 좋은 카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쏠려 있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이 감성도 있고, 그리고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PA 리스트가 이제 저희한테 일방적인 통보 느낌으로 와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으면 뭐 예를 들면 볼티모어의 어느 포지션이 비는데 이번에 은퇴한 선수 명단 중에 그 팀에서 그 포지션을 메꿀 수 있는 선수가 있냐를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제 손해 보는 부분을 좀 메꿔드리려고 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이 부분이 좀 약팀 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실 저희가 야구 게임을 여러 서비스하고 있는 본부로서 사실 컴프야나 컴프야 V 같은 경우에 국내 KBO 게임들은 사실 연도 자팀 세트 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연도가 충분하지 못한 NC나 키움 여러 가지 NC도 그렇고 그런 팀들을 선택하는 유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페널티를 받는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간극을 좁히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페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내 팀을 부지런히 키워서, 그리고 우리 게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력이 완전히 차이 난다고 막 100% 이기고 100% 지는 그런 게임은 아니게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야구판이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꼴찌를 해도 뭐 0할 1할 안 가잖아요. 그래도 한 3할 정도는 가고, 뭐 우승팀도 보통 한 7할 정도 보통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좀 어느 정도 좀 밸런싱의 영역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좀 보면서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쨌든 뭐 오타니 때문에 결국 엔젤스 덱이 조금 유저들이 늘기는 했는데, 사실 투수 자원이 굉장히 약한 팀이고 트라우만 중복으로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의 아쉬움은 있지만 좀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화약장입니다. 그 게임 하면서 그 단타 상황에서 갑자기 그 타자가 2루로 지루하는 그런 황당한 버그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선수 그 라인업을 빼면은 그냥 그 일반 다이아몬드 카드 같은 것들을 뭐 이런 시그니처나 프라임 같은 걸로 변경할 수 있는 뭐 이런 카드 같은 걸 팔 생각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 단타 상황에서 뜬금없이 뛰어서 아웃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러니까 실제 야구에서 좀 보네드 플레이일 수도 있지만 그 주자는 뛰어도 산다는 판정하에 뛰는 거고요. 근데 그걸 잡아낸 거는 그 수비의 수비 능력치나 송구 능력치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얘가 왜 뛰지 싶지만 이제 계산적으로 얘는 산다고 뛰고 이 친구는 잡아내는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동 플레이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단타인데 이게 죽을 게 뻔한데 벌써 수비가 공을 잡고 있는데도 1루에서 2루로 뛰거든요. 수동 플레이 할 때 그런 자잘한 버그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더 납득할 수 있게 그 좀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엔진 보강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다이나믹 카메라 들어가면서 좀 황당한 케이스가 좀 많이 발견되곤 있어요. 그래서 그 안타성 타구가 수비 맞고 파울 라인 떨어졌는데 갑자기 파울 판정을 받는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엔진 고도화는 계속 하고 있고요. 2월 업데이트 때 또 지금 나와 있는 그 버그들도 많이 수정이 돼서 이제 또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울 라인으로 안 들어갔는데도 홈런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파울 라인을 벗어났는데도 뭐 이렇게 홈런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냥 아웃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자잘한 버그들이 많거든요. 그 게임을 수동으로 플레이하면서 있으면 보면요. 그래서 게임을 실제적으로 여기 개발자분들이 플레이하면서 이런 걸 자잘한 버그 같은 걸 수정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튕김 형상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게임이 이게 중간에 플레이하다가 자주 끊기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로그인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것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다이아몬드 카드를 뭐 시그니처나 프라이머드로 좀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 같은 거를 팔 생각이 없는지. 왜냐면 그냥 다이아몬드 카드를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그냥 뭐 어떤 뭐 이렇게 하는데 재료로만 쓰고 있으니까 뭐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일반 다이아몬드 카드를 이제 시그로 만드는 거는 이제 시그 변경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시그 변경권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뭐 시그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저기 뭐냐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걸 팔 수 있는 건지. 다른 선수로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중복으로 뽑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가이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중복 아까 뭐 좀 반복되긴 얘기는 하는데 뭐 중복을 저희가 100% 방지를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그는 이제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저희 게임에서 시그는 최상위 뭐 RPG로 따지면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모든 유저가 이 최상위 아이템은 가질 수 없게 어떻게 보면은 설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시그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이 시그를 얻을 수 있어야지 이제 다른 이제 뭐 노력을 하신 분들도 시그를 얻었을 때 그 성취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그를 얻으려고 노력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좀 밸런스 상으로 이게 뭐 일반 선수가 뭐 시그 되는 것도 되게 저희가 제한적으로 팔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전력 분석실에서 시그 변경권이 있고 또 이 시그를 또 다른 시그로 바뀌기 위한 거는 저희는 이제 전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뭐 개인마다 좀 차가 있겠지만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모든 상황을 좀 고려해 갖고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뭐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일어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버그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정말 보이는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다이니스의 엔진 자체가 사실 뭐 타구를 발사하는 이후부터는 사실 계산을 계속 해야 되는 구조가 좀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예외 사항들 케이스들이 좀 발생할 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장들마다 어떤 충돌 판정의 뭐 차이, 뭐 여러 가지들 때문에 뭐 실제로 보기에는 파울 라인 넘어간 것 같은데 뭐 근데 이제 실제로 내부적인 구장의 로직상에서는 뭐 파울 안쪽으로 처리된다든지 어쨌든 뭐 시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버그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초창기부터 게임을 즐기고 있는 메이저리그 사랑하는 로엔이라고 합니다. 저 질문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포인트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세트 택에 그 시그니처 효과랑
프라임 선수를 가지고 있을 목적이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랭대를 했을 때 친구 대전처럼 그 라인업이 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간 개수 2의 순서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친구 대전 했을 때 좀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 아시겠지만 그 랭대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도 친구 대전에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포인트 상한선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포인트 보유량에 따라서 이게 따라서 그냥 뭐 위로 올릴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제가 들어서 확인을 하고 올려야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안 올리는 이유는 또 이것도 주구장창 좀 모아놓고 또 쌓아 놓으시는 분들이 또 계속 생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소모를 해라. 지금 처음 되게 오랫동안 해보셨다고 하니 저희가 포인트 상한선을 한번 올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또 보유하고 쓸 때가 많으면은 저희가 또 올릴 거고요. 그래서 프라임 세트 덱을 뭐 안 하는 이유는 자팀을 좀 해치게 되는 요소는 저희가 지금 올스타 세트 덱 빼고는 저희가 다른 세트 덱은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프라임 세트 덱을 해도 프라임이 최상위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성능 지향적으로 하시던 분이 프라임 세트 덱을 오해해서 어렵게 모았는데 이게 최강의 덱이 아니라니 이런 것도 되게 나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프라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좀 뭐 시그나 이런 걸 좀 바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좀 열심히 하시면 얻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구 대전 죄송한데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럼 프라임이 갖고 있는 목적이 좀 떨어지지 않나? 네, 말씀대로 그 상위 세 가지 카드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특히 이제 뭐 북미 유저분들은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이스트 서버에 있는 분들보다 이 프라임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좋아하시고 이 카드가 프라임이 좀 다른 카드에 비해서 지금 좀 약간 멋있게 생긴 이유 때문이라도 좀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성능으로 보면은 이 위에 세 개 카드보다는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밑에 좀 위치하게 되는 포지션인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상향할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향을 해도 어차피 밑에 위치하게 될 거고 그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은 뭐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거를 뭐 따로 세트 덱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수 교체 관련된 거는 이거 되게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뭐 내부적으로 이제 투수 교체가 되는 노직은 있는데 이게 되게 노후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좀 실제 야구와 맞지 않게 교체 타이밍이 일어난다든지 의미 없는 점수 차가 있는데도 막 또 소수 교체가 막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그 개선에 지금 개선 그 스탯 관련된 개선할 때 체력 그 비인기 스탯에 관련돼서 지금 제가 재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환으로 좀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구 대전 위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개인 취향의 차일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해줘야 이 게임이 재밌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은 예전에 랭대에 위임이 없었지만 지금 위임 들어감으로써 좀 편해졌죠. 이게 보면은 다른 컨텐츠 들어갈 때 피로도를 감소하는 목적으로 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친구 대전을 위임으로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사람 심리가 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런 심리거든요. 그래서 또 위임을 해주다 보면은 뭐 그냥 막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은 이제 게임 처음에 접속하면은 그냥 다 자동으로 랭킹 대전 돌고 뭐 이거 하고 이렇게 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이제 언젠가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은 항상 존재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게임에 좀 애정도 있고 또 그렇게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게임을 정말 재미없게 딱 떨어지는 시점이 너무 편해지거나 너무 내가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그렇게 편해지다 보면은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이 다 돌리고 저 사람도 나도 다 돌리고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이제 변별력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재화를 얻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노력으로 버튼 하나면은 다 하면은 또 이게 또 변별력이 없어져서 또 게임을 또 차이를 내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되는 것들은 보통 저희가 타이밍을 신규 콘텐츠가 들어가서 새로 할 게 늘어날 때 그때 이제 조금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사실 친구 대전으로 얻을 수 있는 스타의 양이 정말 보잘것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사실 약간 숙제처럼 해야 되는 느낌도 있으셔서 좀 자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체의 어떤 액티브 유저 상 보면 그렇지 않은 유저들이 훨씬 많거든요. 사실 이런 유저들한테 어떤 자동으로 스타를 수급하기보다는 좀 내가 뭐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을 쳐서 좀 낮은 스타를 여러 번 플레이를 하게 만든다든지 혹은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좀 뭐 라이브가 길어지면 저희가 또 뭐 다른 컨텐츠가 추가된다고 했을 때 뭐 자동을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일단 당장은 그럴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을 모두 받아봤습니다. 자, 모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